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호우주의보 내렸대요. 세종은 경보.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샤워기로 뿌리듯이 내리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문제풀이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7월하고 8월은 이제 문풀 코스다 이렇게 돼요. 문제풀이 코스다에서 이 문풀 코스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조금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 정리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워낙 양도 방대하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나는 문제풀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문제풀이를 갖다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요점 정리, 요약집을 보고서 체킹을 하고 또 요약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만이 요약이 정리된다는 거, 이론이 정리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풀이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 86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문제풀이 이 책을 보면 이 특징을 보면은 기출문제가 약 한 30%인 이 정도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록한 이 취지는 뭐냐면 일단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실어놨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만큼은 기출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미처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집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대폭 기출문제를 갖다가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고 난이도 조정과 그리고 자신감 배양 이 차원에서 우리 기출문제를 좀 수록을 많이 해놨어요. 문제풀이 코스에서는 일단 좀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요약집을 준비해야 돼요. 요약집은 한번 쭉 봤는데 또 한 번 받으러 갈 거예요. 요약집. 우리는 한 번 하면 모르니까 개근을 한 번 하면 아는데 중요한 부분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잘 몰라요. 요약집을 해 들어갈 겁니다. 요약집을 요걸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요 책 문제집을 갖다가 준비해서 두 권을 준비하는데 이제 7월 8월은 우리가 문제집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제가 프린트로 해서 나가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이걸로서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 요약집하고 두 번째 이제 문제집이 필요한데요. 문제집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문제 프린트가 나갔었죠. 문제 프린트 안 나갈 겁니다. 그 문제 프린트 푸는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 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봐요. 자,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 요거하고 이제 같이 병행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문제집을 풀 때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숙제 내는 게 있습니다. 숙제 내는 게. 요건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중요 문제하고 숙제 내는 건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건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X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푸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면 대단한 거니까 일단 풀면 좋지. 그런데 통상 60점 이상 맞는 데는 이런 걸 안 풀어도 맞출 수 있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X를 또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X 치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요약집하고 문제풀이에서 이제 문제집에 있어서 이 특징이 뭐냐면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은 거기에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만 풀면서도 법조문이 전부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뭐 도시개발 채권이다 하면 한 문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막 여러 문제가 한 4-5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면 그 지문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 풀어본다 하더라도 이론이 정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7월하고 8월은 7월하고 8월은 모의고사 점수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일단 45점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7월은 8월은 50점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100% 합격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별다른 얘기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 숙제 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요 표시 부분은 반드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률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 나갈 거냐 이거 질문하지 않기 그냥 한 주에 법 하나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범벅이 되려나? 그렇게 자꾸 어디까지 나가 여기 질문하지 마. 그냥 공부해 그냥. 다음 주까지 국토개혁 법률 다 풀어와. 뭐 질문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와 버려. 요약집 참조하고.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앞장을 한번 가봅니다. 제일 앞장을 가보면 우리 머릿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책의 머릿말. 맨 앞장. 맨 앞장. 머릿말 한 장만 넘기면. 머릿말 찾아봤어요? 맨 앞에서 이거 표지만 이렇게 넘기고 한 장만 더 넘기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찾고 있네. 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쳐있을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이게 중요하다고. 참말로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은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서라기보다는 인류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갈망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강하여 합격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이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강한 열정과 열망, 요 의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실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꼭 공인중개사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 내가 꼭 공인중개사 이 일을 안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좋은 공부니까 내가 자격증 따놓고 그때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모두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이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겁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어차피 이론 정리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등한시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나오고,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씩 이론 정리해 나간다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부동산 공법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수험생의 노력만큼 바로 점수로 연결되는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반복해서 복습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기출문제 대폭 반영했어요. 기출문제 대폭 반영해서 난이도 조정하고 자신감 배양,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간간히 이 얘기를 제가 할까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조문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법조문 구성대로. 그래서 어떠한 기본서로 받든지 간에 법조문 순서대로 쭉 문제집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적당한 문항수 약 한 860문제 정도. 이 정도면은 뭐
6, 70점 합격점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마다 강약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 표시한 부분에 다시 한번 복습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출제형이 높은 부분 위주로 편집을 했다 해서 되어 있고, 자, 수험생 여러분,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열심히 하자 하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무 탈 없이 10월 29일 우리 모두 공인중개사 둡시다. 합격,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합격의 동그라미. 합격의 동그라미. 합격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일단 합격하자. 합격의 동그라미 치고. 응?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합격이야. 예, 딱 한 단어는. 자, 이제 넘어가서. 네? 자, 우리 넘어가 보면 우리 16페이지가 나와요.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게 국토기 법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요약집을 봐요. 요약집의 60페이지. 요약집 60페이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차차치 이제 뒤져서 이론 정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자, 60페이지 봤어요? 두 장씩 넘겨주면 한 장씩 넘기지 말고 비도 와서 그냥 급급해 죽겠는데. 60페이지 폈어요? 요약집에. 자, 제일 먼저 시범도시 이렇게 나오죠?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정부에서 정합니다. 정부.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말 나오죠? 네모 한번 딱 엮고. 저탄소 시범도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텔레메스틱스 시범도시다 해서 그런 도시 시범도시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정을 하죠. 자, 시범도시는 누가 지정한다? 정부에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틀려요? 그 정도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도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정하기도 하고, 직접 동그라미 치고. 시범도시는 직접 지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 동그라미 쳐요. 직접도 지정하고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한다. 네? 우리 60페이지에 60페이지. 네. 자, 경관이라든지 또는 생태도시, 정보통신도시, 과학 또는 문화, 관광 이런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이 말이죠.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해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시범도시라는 말은 도시개발법에 나온다, 국토기법률에 나온다. 네, 그 정도. 시범도시가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데, 분야별로 해서 특징 있는 이 시범도시 육성이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에서 지정한다. 요 정도만 체킹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나오죠? 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국토계획법률에서 기울되고 있습니다. 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요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 요거 심의할 때는 이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 심의거치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요런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게 심의기구나, 심의기구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따라서 심의하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밑줄 긋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두어요? 국토교통부에 둔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가로 열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그 분야별로 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는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딱 가로 열고 한번 받아 적어놔요. 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네모 한번 엮고 25인 이상 30인 이내 네모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대폭 한 절반 이상 정도를 갖다가 일단 절반 정도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자, 구성을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동그라미 한번 치고.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밑줄 한번 그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들어오는데 위원장은 당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는다 하면 틀려요. 임명합니다. 위촉하고.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입안한 도시군 계획 등. 자, 이걸 입안하거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뢰하는 계획 등에 관한 기획을 한다. 또는 조사도 하고 연구 등을 위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계획 상임계획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무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상임계획단을 둘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뭐 상임계획단은 상시적인 뭐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연구하거나 계획하는 전담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의가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뭐 심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도 재검토하고 해서 전문적인 여기에 전담 기구를 두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게 도시계획 상임계획단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분과위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야별로 해서 심의를 전담하는 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는 용어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좀 해놓고 그 밑에 지가 동향조사 한번 봅시다. 지가 동향조사 밑줄 한번 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번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지사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아, 지가 동향조사는 정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장도 하는구나.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물론 이제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이제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도의사는 관할구역의 지가의 동향,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가 동향조사의 의무를 기울여 놓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 오른쪽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오른쪽에 청문대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청문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한번 쳐보는데 이 청문은 간혹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청문. 이 청문이라는 것은 어느 때 청문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사인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갖다가 처분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박탈해 갈 때 이때 청문을 개최해요. 그러니까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청문이 없다. 자, 사인에게 해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박탈할 때 이게 청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개발인 허가를 갖다가 받아내서 펜션 열차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펜션 열차를 사용 수익하는 갑은 일단 그 수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행정청이 이 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이렇게 건축주인 갑이죠. 이런 처분을 우리가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자, 여기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제 부담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부담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담적 행정처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줘요. 갑이. 여기에 상가 5층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건축주라고 하죠? 상가 건물을 짓겠다 그랬어요. 5층. 그러면 허가처분이 떨어집니다. 이 허가처분은 떨어지면 이걸 분양해가지고 월세를 갖다가 여기에서 막 한 돈 천만 원씩 생겨 이렇게. 이러한 이익은 행정청이 향유하는 게 아니야. 갑이 혼자 향유한다고. 그 과실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이익이 드는 행정처분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익을 향유하는 행정처분이야. 그리고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자, 그러면 건축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만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건 또 아니야. 여기 건축허가를 갖다가 내주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잘못 지었다. 뭐 건폐율을 위반했다. 용적률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각종 부담을 줍니다. 자, 처분명령 저 이거 시정명령 떨어지겠고, 시정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도 하고, 잘못 지어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깜빵도 보내고, 벌금도 물리고, 또 이렇게 되면 부담도 줘요.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처분은 이렇게 건축주가 허가처분을 갖다가 받아서 지은 건축행위를 갖다가 해서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 여기에서 행정청이 각종 부담을 줘요. 벌금을 준다, 징역을 때린다, 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뭐 가산금도 때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부담적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건축허가 처분을 우리가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청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청문이라는 게. 청문이라는 건 사인한테 주어진 수익적 행정처분을 갖다가 일단 내렸단 말이야. 허가처분을 딱 했어. 그래놓고 이걸 취소할 때 그래. 그러니까 좋다 말았을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 건축허가 때렸어. 허가처분을 갖다가 내줬어.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착공하기 전에 분양이 다 된 거야. 기분 좋지. 그래서 공사비 하나도 안 들이고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취소 처분을 딱 때려버리는 거야. 허가 취소. 이렇게 되면 좋다 말았을 때 뭐가 있다? 청문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인한테 뭘 준 게 아니잖아. 자, 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거야.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를 데려다 놓고 뭘 해? 누구한테 뭐를 갖다가 이익을 줬는데? 다시 가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승인을 취소 들어가는 거야. 청문이 있다, 없다? 누구한테 뭐를 해줬는데? 사인한테 수익적 행정처분을 했다가 뺏어버리는 거. 요때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청문이라는 말? 자, 다시 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걸 갖다가 취소해버리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그렇지. 누구한테 뭘 해줬는데.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이걸 해제하는 거야. 취소해버리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안 하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일정한 규모를 갖다가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을 갑과 을이 하도록 했어. 허가 처분이 떨어졌다고. 허가 처분 딱 떨어지고 나서 취소 들어가는 거야. 청문 안 하게 안 하게. 그렇지. 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좋다 말했잖아.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자, 봐봐. 그러면 청문 대상 보겠습니다. 자, 청문 대상 봐요. 개발행위로 허가를 갖다가 해놓고 취소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한테 펜션 열차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평창에서. 그래놓고 이거 취소 들어가는 거야. 좋다 말았을 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요. 현대건설이 H건설회사예요. H건설회사가 초등고등학교 이렇게 짓겠습니다. 사립초등고등학교 짓겠습니다 해서 그래 지어라 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지면 네가 해라 해서 시행자 지정했다고 그래놓고 취소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건설이 요게 이제 요거 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취소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좋다 말았을 때 이런 때 뭐가 필요하다? 청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가죠. 이런 내용이야. 자, 행정심판 갑니다. 자, 행정심판은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와주죠. 밑줄 한번 쫙 그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이 별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게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쫙 그어놓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벌인다 하는 것은 쟁송을 부린다 하는 것, 쟁송을 갖다가 제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툼을 벌이는 걸 쟁송을 제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쟁송을 제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쟁송은 뭐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다 또는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이다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쟁송을 갖다가 다툼을 벌인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한문상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을 갖다가 행정쟁송으로 보자 이런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까지 전부 다 쟁송으로 보자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학문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다툼을 벌이는 것 등이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다툼을 벌이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 다툼을 벌이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의신청이라는 게 요건 처분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해 처분청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과태료를 부과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의신청해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과태료를 천안시에서 부과했으니까 천안시에 가서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죠. 당해 처분청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의신청하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재심리를 요구해요. 직근 상급행정청한테. 직근 상급행정청이 없으면 당해 행정청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처분청한테. 자, 그러나 원칙은 이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봐. 직근 상급행정청이에요. 직근 상급행정청에 재심리를 갖다가 요구해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안 받아들이지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내포신도시로 가야 돼. 충남도청사로 가야 된다고. 이 행정심판은 말이죠. 천안시에는 이 제기할 수가 없어. 왜 없느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도청부터 이 위원회가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야. 저기 내포 신도시로 가야 된다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이의신청이다, 행정심판이다 보면은 요것들 보면은 한 통속이야. 전부 다 행정청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 이 판단의 주체가 바로 행정청입니다. 요게 심리하고 판단하는 이 주체가 뭘로 보느냐면 주체가 이게 행정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행정청. 니네 같은 식구니까 에이 나 법원한테 가서 심리 판단을 제기할 거다라고 되어지면 소송 쪽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행정법원이겠죠. 법원에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이. 행정법원이다. 이 행정법원에 이 일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리를 갖다가 재심리를 다시 한번 부탁해야지.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에 불복하는 자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이건 행정법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내는 게 좀 그렇기는 해. 과태료는 이게 이제 원래 헌법상 이 모든 죄는 죄용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게 명목으로 이게 죄가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질서벌에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행정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소송적으로 오잖아요. 소송 업무가 마비가 되어버려. 이렇게 쌓여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른 걸 일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 판사들하고 우리나라 지방법원 판사들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판결이 말이죠. 우리가 한 1.5배가 더 많아요. 엄청납니다. 이게 시간이 엄청 없어 이게. 그래서 업무가 마비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이 불복 신청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 신청으로 넘어가면 일단 약식재판으로 해서 판결이 끝나도록 되어 있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이게 행정소송까지 와버리면 업무가 마비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요. 행정소송까지 못 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따라서 이건 약식재판으로 끝난다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소송까지 못 옵니다. 과태료 불복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 아이고 이놈의 왜 그런다냐. 마이크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란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적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에는 정의가 바로 이거거든. 원래 직권 상급 행정청한테 다시 이의 신청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직권 상급 행정청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야. 아니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지정한 자를 직권 상급 행정청으로 보자 해서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행정형벌 나오죠? 행정형벌. 자, 거기 1번하고 2번 딱 묶어요. 1번하고 2번 딱 묶어놓고 여기 이제 3학년 3번짜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 4, 5, 6 딱 묶어요. 3, 4, 5, 6 묶어놓고 요게 바로 2학년 2반짜리야.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우리가 행정형벌이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오면 형벌이 시험 문제까지 나오면 이것까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돼.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욕을 해버려야 돼. 개식기공지용 해가지고 개식기고지용 해가지고 욕을 해버려야 돼.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래 이런 걸.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면 행정형벌 있죠? 개시에서 이게 3학년 3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고지용이 2학년 2반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뭐하고 풀자? 개시기고지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개발행위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공동구, 지구단위 계획, 용도 지역 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체킹 한번 해보죠. 개시기고지용 이거 잡아야 돼요. 자, 허가 등 없이 1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자,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 한 자 밑줄 그어놓고 개발행위에서 개자 동그라미.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개시기고지요. 개시 3학년 3반입니다. 2번 허가 없이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허가 대상위를 한 자 시자 동그라미. 개시 3학년 3반. 개시에서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번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한 자 기반시설 밑줄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2학년 2반이죠. 자, 4번 공동구에 수행하는 시설을 공동에 수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공에 동그라미 쳐요. 개시기공 지용 이렇게 되죠. 5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죠.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개시기고지용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용에 동그라미 칩니다.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했다. 뭐 농림적이 막 호텔이 지어버렸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게 숙박시설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게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업무시설을 갖다가 오피스텔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2학년 2반에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개시에서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기고지용이
2학년 2반. 기반시설을 원래 원칙 도시군 가력의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설치한 거야. 막 전봇대 설치해가지고 막. 자, 그러면 잠깐 맨 뒤에를 좀 보고 지나가야 합시다. 지금 어디를 보냐면, 자, 우리 뒤에 것부터 기타 부분부터 좀 한번 보칙 부분부터 한번 풀고 지나가게요. 자, 어디냐면 1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154쪽 보칙 및 벌칙 나오죠? 154쪽 보세요. 봤어요? 문제집. 자, 문제집 가요. 아, 문제집인지 요약집인지 두 권이니까 헷갈리나 이것도, 그지?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제집. 문제집 154쪽 154. 보칙 및 벌칙 나와요? 네. 우선 3번 보겠습니다. 03번. 0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하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오겠지. 자,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을 둔다. 맞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맞죠? 25명 이상 30명 이하 밑줄 긋습니다. 자, 3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직을 맡는다 하면 틀려요. 위원장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자, 4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 2년으로 하자. 맞죠? 네. 자, 5번은 효율적으로 심의를 위해서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네요. 분과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둬요. 분야별로 해서 전문성을 갖다가 살리자는 취지. 신속하게 심의를 거치자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5번이 틀렸고.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국토기획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 이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예요. 1번 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을 공동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식기고죠. 이 과태료가 아니죠. 이거 형벌이야. 이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가 아니라니까. 이게 2학년 2반짜리 아니야? 2학년 2반이고 나머지가 과태료야 전부 다. 이렇게. 이 과태료 내용까지 다 어떻게 다요? 1번이 정답. 2학년 2반짜리 행정형벌입니다. 이 형벌이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과태료라고 써놔야죠. 묶어서. 그렇게만. 자, 좋아요. 우리 과태료 내용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잡아야 돼. 개시 끼고죠. 개시 3학년 3반 끼고죠. 2학년 2반.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청문이죠.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박스 안에 봅시다. 청문, 사인한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박탈할 때 그렇죠? 네. 자, 기업번, 개발행위 허가 취소. 좋다 말았죠? 네. 청문 필요합니다. 니은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청문 필요 없죠? 네. 누구한테 뭘 해줬는데? 행정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디귿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현대건설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청문해야죠? 네. 맞습니다. 디귿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놓고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좋습니다. 리을번 아니고. 자, 미음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해놓고 취소해버려요. 현대건설한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예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갖다가 취소나 박탈할 때 그런 거야. 취소나 박탈할 때가 아니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리고 청문이 아니지. 못하게 하는 건. 뭘 빼앗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이해 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작물을 개축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 뭐 청문 이런 거 없어요. 뭘 갖다가 박탈해 가야 되는데. 박탈한 게 아니잖아. 2번. 이 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사 중지 처분. 이걸 갖다가 뭐 허가를 취소한다는 거나 뭐 이렇게 되면 청문이 필요하지만은 이거 뭐 공사 중지 처분은 중지하라 이 말이에요. 뭘 빼앗아간 게 아니지. 다만 스톱 이렇게 된 거라고. 그죠? 청문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자, 3번. 어떤 개발행위가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요. 그 개발행위를 중지시키고자 하는데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뭘 박탈해 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중지니까 일단 이건 또 해당 사항이 없죠. 뭘 박탈해 간 게 아니죠. 자, 4번 봅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취소죠. 이거 박탈이야. 따라서 청문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계속 중인 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중지입니다. 중지다 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벌칙의 이 기준이 좀 다른 건 뭐냐? 개시에서 3학년 3반, 끼고 지용이 2학년 2반. 이렇게 되어지죠? 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했어요. 기반시설 밑줄 기에 동그라미. 몇 학년 몇 반? 2학년 2반. 이렇게 되죠. 끼고 지용이 해당이 되죠? 자, 2번 갑니다. 공동구에 수행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전봇대 설치해서 했어요. 공에 동그라미 칩니다. 2학년 2반. 자, 3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 끼고 지용이죠?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고 지에 동그라미 쳐요. 숙박시설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지멋대로 업무시설을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했어요. 2학년 2반 걸립니다. 자, 오른쪽에 4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입니다. 개시에 걸리죠? 개발행위 허가 없이 등이 했다. 개자 동그라미 치고. 개시 3학년 3반. 자, 5번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 등을 용도 변경해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 끼고 지용 용에 걸리죠. 용의 동그라미 2학년 2반. 따라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 가자.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개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이죠. 행정청이 아닌 자 밑줄고요. 행정심판은 뭐를 직권 상급 행정청으로 볼 거냐 하는 내용인데요. 당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8쪽 10번 문제. 나머지는 놓아두세요. 자, 158쪽의 10번 문제를 보면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거예요. 국토기 법령상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거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자, 거기 보면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했다. 그렇죠? 3학년 3반짜리에 걸리죠? 예.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토지가액에 있어서 100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죠?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 토지가액에 있어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써놓고 그냥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밑줄 거예요. 개발행위를 안 했지. 했다 하면 3학년 3반이니까 안 했다 하면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부과가 안 돼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그렇죠?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4번 5번까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렇게도 나오는 사례가 있다는 거.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제일 앞에 16쪽 갑시다. 뭐 개시기고 지역만 한번 잡아갈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필요 없고. 자, 16쪽에 가면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예전에 기출문제예요. 국토계획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국토계획 법령상 나오는 용어가 뭐냐 이런 내용이죠. 우리 투기과일지구 지정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공부한 게 주택법에서 나와. 이게 주택법. 그죠? 주택법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시범도시를 지정하자 하는 거에 요게 이제 국토계획법률에 나와요? 아니면 저기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국토계획법률에 나온다. 요게 정답이야. 수변구역 관리 이렇게 나와주죠? 이 수변구역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북한강 댐 같은 경우는 북한강 쪽은 자, 이게 팔당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춘천의 의암댐 있죠? 거기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 쪽이다 이렇게 되면 팔당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의 조정지댐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변구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변구역이다 하면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정답란 해설란 보면 뭐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법률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 뭐 이 정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고 지금.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다 하는 것들은 지금 도시활법에 나오죠. 우리 국토기법률에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기수, 정수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이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2번 시범도시가 국토기획법률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 자, 2번을 보면은 이 국토기획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가 동향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자. 뭐 국회 국무장관, 시도의사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요거 이제 우리 국토기획법령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다. 이런 건 없어요. 요것은 우리 국토기획법률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상황 조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광역도 행정계획 수립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의 토지적성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국토기획법률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토기획법령상 주민의견 청취 절차죠. 요구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모든 행정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서라든지 다 있어요. 예.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자, 행정계획에서 있습니다. 행정계획에서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죠. 주민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의견 청취 공청회 해가지고 이런 것 등이 있죠.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니까 주민 없는 행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일단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있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걸 지정할 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해요. 단순 심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데, 요거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서의 기반시설 이 부담구역 지정에서의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게 있었죠. 의견 청취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건 조금 어디를 떠올렸으면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하더라.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의적으로 여기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 요게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게 있는데, 의견 청취 후에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 이렇게 나오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 지정할 때는 그러니까 위에 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고,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부담구역이다. 요걸 지정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위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물론 요것은 의견 청취가 이제 하급행정청이에요. 하급행정처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요 경우에는 이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획이다 하면 주민 의견 청취 다 있어요. 1번 봐요.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이다. 계획이죠? 예. 자, 2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건 단순 심의만을 거쳐요. 그죠? 재지정할 때가 이제 하급행정청의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거고. 자, 2번이 정답이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경우 의견 청취 있죠? 자, 기반시설 부담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이죠? 계획이다, 행정계획이다 하면 무조건 다 있어요.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아무튼 주민 의견 청취를 하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간에. 자,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청회를 통해서 또 있죠. 전부 다 의견 청취라는 게 다 있는 것이다. 행정계획원.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이다 하면 원칙은 이렇게 가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간다.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0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후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가 먼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역계획권 이렇게 나오죠. 우리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들어가는 것이 토투로서 특별하다 이렇게 되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투기과열, 특별건축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그 정도 그렇게 잡고. 자,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갑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겠죠. 세종 신도시 정부 종합청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기재 최소 구역과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데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다 하는 내용이죠. 자,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정답이죠.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국토입법령상 다음의 기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을 보면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받은 경우에 반영 여부 통보 기간,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을 얘기하겠죠. 입안이니까. 기지개 이런 표현이 있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반영 여부 통보 45일 맞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결정고 시 당시 기득권자 사업내용 신고 3개월 3월 맞죠? 자, 5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 맞죠? 자, 3번을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간이 2년이야 돼요. 2년.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기억나요? 그림 그려져요?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그려라 이런 분위기요. 참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세 번째 내용이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기반시설. 자, 요것 등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입안에서 이렇게 결정고시 가죠. 결정해서 고시 가는데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기반시설이라 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케이.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오늘 다 이거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이거 공항 하나 설치하자. 꼭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장 끝까지 간다 그랬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설치하겠다 해서 이게 결정고시 되어지면 2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된다니까.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게 가양대교 남단부터 검암을 거쳐서 영종도까지 가자 할 때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하자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 기간이 이게 2년이라니까.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나오면 사업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이 2년이다. 2년. 자, 5번은 도시공개 시설 부재수 매수 청구 10년간 안 하고 있다. 이게 결정고시 되고 나서 기산 좀 조심해야 돼.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 두 손 놓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실시계획 인가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오죠. 매수 청구 지목이 될 때. 자, 넘어가서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면 소문나니까.